그들은 떠다니는 요새를 몰래 통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큰 실수였습니다. 2025년 4월 1일 10만 톤급 핵 추진 항공모함 USS 해리 S. 트루먼호는 밥 엘만데 해협 근처에서 항공모함 유랑단을 이끌고 홍해를 가르며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맑은 하늘과 잔잔한 바다.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경보가 울려 퍼졌습니다. 레이더 조작원들은 항공모함을 향해 곧장 향하는 빠르게 움직이는 신호를 포착했습니다. 예멘 깊숙한 곳에서 후티 반군이 발사한 무장 드론이었습니다. 이런 묘기를 시도한 것이 처음은 아니었지만 이번에는 규모가 더 컸습니다. 4월 1일과 2일, 이틀 연속으로 여러 대의 드론이 발사되었습니다. 그들은 단독 구축함이나 상선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큰 목표를 노렸습니다. 하지만 용도 변경된 상업용 드론으로 미 항공모함을 공격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탱크에 돌멩이를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페인트가 벗겨질 수도 있지만 장갑을 뚫는 건 행운입니다. 이번에는 해군이 방심하지 않았습니다. 방어 시스템이 최고 속도로 작동했습니다. 선원들은 기지로 서둘러 이동했고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은 후티 반군뿐만 아니라 홍해에서 미국산 강철을 시험해보려는 모든 사람에게 경고를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반군이 이란이 지원하는 드론을 탑재한 미국의 초대형 항공모함을 공격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다가 시끄러워졌다고 가정해봅시다. 경보가 울린 직후로 돌아가 봅시다. USS 해리 S. 트루먼호는 지구상에서 가장 불안정한 해상교통로 중 하나를 순찰하는 다국적 해상안보부대인 태스크포스 153위 일원으로 홍해 남부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후티 반군의 드론과 미사일 공격 위협은 특히 예멘의 후티 반군 기지에 대한 미국의 공습이 증가한 이후 수개월 동안 커져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은 달랐습니다. 이번 일은 대담했습니다. 반군은 미국 해군력의 핵심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4월 1일 밤에 시작되었습니다. 이란이 설계한 2대의 드론, 아마도 SAMOD-3일 것으로 추정되는 수백 킬로미터를 비행할 수 있는 장거리 유형 폭탄이 타격 전단의 방어선에 진입하자 레이더에 포착되었습니다. 해리 S. 트루먼호의 전투정보센터가 몇 초 만에 켜졌습니다. 근처 알레이급 구축함에 탑재된 이지스 레이더 시스템이 그들의 궤적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포착되었습니다. 함선 전체에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총사령부, 총동원, 전투 배치에 만전을 기하라. 함교에서 최하층 갑판까지 수병들은 하던 일을 중단했습니다. 금속 부츠가 강철 갑판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공중에는 준비 완료를 알리는 분명한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해치가 쾅 닫혔습니다. CIWS의 와인이 감겨 올라갔습니다. 코팅된 명령이 담긴 무전기에서 지직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드론은 진로를 약간 이탈한 후 무기 사정거리에 도달하기 전에 추락했습니다. 호위 순양함 중 한 척의 전자전 시스템에 의해 방해를 받거나 스푸핑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드론은 레이더 클러터 바로 위, 고도가 가장 좋은 지점을 향해 계속 날아갔습니다. 그러자 교전 명령이 울렸습니다. 순식간에 트루먼호에 탑재된 시위즈라고도 불리는 불량 CIWS가 작동했습니다. 최후의 방어선입니다. 기본적으로 6연장 게틀링건이 분당 4.5영영발을 발사하는 레이더 브레인에 연결된 것입니다. 초당 75발입니다. 승무원들은 태도가 좋지 않아 아리다시디라고 불렀습니다. 예광탄은 불꽃놀이의 피날레처럼 밤하늘을 밝혔습니다. 말 그대로 나무로 된 벽이 하늘을 가르며 솟아올랐습니다. 몇 초 후, 쾅! 공중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드론은 불타는 파편으로 변해 바다에 무해하게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다음 날인 4월 2일, 후티스는 2배로 증파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보기관에서 최소 4대의 드론이 순차적으로 발사된 것을 포착했습니다. 항공모함 전대는 준비 완료였습니다. 첫 번째 교신은 약 80해리, 약 128km 떨어진 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트루먼 스크린의 일부로 운용되던 유도 미사일 구축함 USS 그레이블리와 USS 메이스는 표준 미사일 2유격기 SM-2를 발사했습니다. 이 미사일들은 해군의 반공 주력기입니다. 사거리가 길고 정확도가 높으며 명중시에도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2대의 드론이 고고도 상공에서 격추되었습니다. 세 번째 드론은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너무 가까이.
초기 방어선을 뚫고 트로우먼에서 19km 거리까지 접근했지만 파도 위를 스치듯 지나갔을 뿐 멀리까지 가지는 못했습니다. 두 번째 CIWS 마운트에서 쏟아지는 20mm 포탄 세례에 순식간에 파괴되었습니다. 네 번째 드론은 예멘 영공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트루먼 호 갑판에서 발사된 미 해군 전자전 항공기 218G 그룰러가 통신 링크를 교란시켜 나선형으로 급강하였습니다. 미군 함선은 손상되지 않았고 부상자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을린 드론 부품들이 파도 속 쓰레기처럼 물속에서 떠다닐 뿐이었습니다.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다시 공격하면 똑같은 결과를 맞이할 것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이런 일이 얼마나 흔한 일이 되었는가입니다. 2023년 말 이후 후티스는 홍해를 사격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상선, 화물선, 심지어 군함까지 아무것도 제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초대형 항공모함을 표적으로 삼는다는 건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관계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트루먼 강습단은 완벽하게 대응했습니다. 긴밀한 공조, 다층적인 방어, 그리고 압박 속에서도 완벽한 규율을 유지했죠. 간단한 질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 순간 항공모함의 사령관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사격을 멈추고 기다릴까요? 아니면 드론이 경계선을 돌파하는 순간 하늘을 밝힐까요?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다음에 보시겠지만 이 함선은 그저 떠다니는 금속이 아닙니다. 이빨이 있는 요새입니다. 떠다니는 공항에 드론을 던지고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USS 해리 S. 트루먼은 평범한 군함이 아닙니다. 10만 톤의 핵 추진 괴물입니다. 축구장 3개 길이에 25초마다 전투기를 가득 실어 발사할 수 있습니다. 이건 함선이 아닙니다. 도시로 위장한 전쟁 기계입니다. 4월 1일과 2차 드론 공격 이후 이 함정을 공격하는 것이 왜 끔찍한 생각인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트루먼함은 님츠급 대형 항공모함의 일종으로 전 세계에 전력을 투사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5.0000이 넘는 승조원과 비행단 승무원, 90대가 넘는 항공기, 그리고 적의 전력망을 완전히 무력화할 만큼 강력한 화력을 자랑합니다. 이 함정의 방어 시스템은 단순한 허세에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 겹의 방어막이 존재합니다. 첫째, 이지스 레이더 시스템과 SM 시리즈 미사일을 탑재한 순양함과 구축함을 호위하는 외측 방어막으로 적의 접근도 전에 적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둘째, 내측 방어막으로 개량형 시스페로우 미사일, ESSM과 같은 단거리 요격 미사일, 그리고 물론 악명 높은 CIWS 포탑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들은 매우 빠르고 정확해서 시속 수백 마일로 날아오는 축구공 크기의 표적을 눈 깜짝할 새에 포착하여 파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함선은 첨단 전자전 장비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폭파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적이 당신을 보지 못하게 하고 드론과 교신하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 당신의 위치를 추적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이 함선의 임무입니다. 제머, 미끼, 레이더 흡수 코팅은 모두 장비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트루먼호의 가장 큰 무기는 미사일이나 기관총이 아닙니다. 바로 조율입니다. 모든 승무원은 자신의 임무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전투정보센터 깊숙한 곳에 있는 레이더 탐지기부터 노란 셔츠를 입고 제트기를 흉갑처럼 움직이는 비행 갑판 승무원까지. 1초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것은 1초입니다. 함선이 전투 배치에 투입되는 순간이 어떤 모습인지 궁금하십니까? 자, 상상해보세요. 신호가 빨간색으로 바뀌고 군용기가 식사 통로를 따라 쿵쾅거리며 달리고 CIC의 모든 모니터가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밝게 빛납니다. 조종사들은 제트기를 향해 달려갑니다. 무기팀은 사이드와인더와 해머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비행갑판은 정교하게 안무된 혼돈의 발레가 됩니다. 함장은 침착하고 집중하며 명령을 내리고 수십억 달러짜리 목표물이 험난한 바다에 고요히 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함선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다시 시도하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4월 드론 공격 동안 단 하나의 시스템도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명의 선원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트루먼호의 강점입니다. 공상과학에 가까운 훈련, 규율, 그리고 기술. 4월 1일과 2일 USS 해리 S.
트루먼호에 대한 공격은 무작위적인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이 드론들은 일정 시간 간격으로 파동을 이루며 발사되어 탐지 시간과 방어 대응 시간을 시험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것은 고고도, 어떤 것은 저공 비행, 어떤 것은 저속 비행으로 바다를 가로질러 이동했습니다. 그것은 첨단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공중으로 날아간 게릴라 전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이런 것들을 어디서 얻었을까요? 대부분 이란에서 얻었습니다. 후티 반군은 SMAD-3와 CASF-1 같은 드론을 조립하는 데 필요한 부품과 노하우를 수년간 공급받아왔습니다. SMAD는 사거리가 1.000마일, 약 1.600km 이 넘고 소형 탄두를 탑재하며 GPS 유도 방식을 사용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외과수술용은 아니지만 특히 무리지어 발사될 경우 혼란을 야기하기에 충분합니다. CASF는 날아다니는 수류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렴하고 소모품이며 단 한 가지, 즉 충격만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그들은 미국의 화력을 상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예측 불가능한 무기를 목표로 합니다. 다음에서는 트루먼이 어떻게 이 드론들이 기회를 잡지 못하도록 했는지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후티스는 비행 위협을 시작했습니다. 저렴하고 느리고 필사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상하지 못한 것은 드론 중 하나가 감히 너무 가까이 접근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였습니다. 해리 S. 트루먼은 떠다니는 공항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요새처럼 지어졌고 정중하게 방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4월 1일 첫 번째 드론이 탐지되자마자 함선의 전투정보센터 CIC가 과속으로 전환되었습니다. CIC는 항모의 신경중추입니다. 창문도, 소음도 없이 레이더 화면, 위협 탐지기, 통신, 잡담, 그리고 잘못된 결정이 난무하는 하늘에서 대처하도록 훈련된 선원들로 가득 찬 방뿐입니다. 레이더는 항모 우현 측면을 감시하는 유도 미사일 구축함 USS 메이슨에서 발사되었습니다. 드론이 이지스 전투 시스템의 일부인 스파이-1 레이더에 포착되자 확인하는데 몇 초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우호적이지도 상업적이지도 우리 편도 아니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상황은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전투 경보, 추적 확인, 무기는 준비 완료. 구축함이 먼저 발사했다. SM-2 표준 미사일이 음속붐을 일으키며 하늘로 솟구쳐 올라 물 위로 메아리쳤다. 이 미사일은 장거리에서 항공기와 순항 미사일을 요격하도록 설계되었다. 60회리, 약 96km 거리에서 표적을 발견해 고철로 만들었다. 하지만 후티 반군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두 번째 무인기가 레이더 감지 범위 아래로 더 낮은 속도로 접근하며 함선의 스캐닝 지평선 아래로 침투하려 했다. 이전에 상선에서 효과가 있었던 전술이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렇지 않았다. 트루먼호에서는 팔랑크 CIWS가 작동했다. 해군이 회전 포탑에 체인권을 장착하고 레이더 두뇌를 부여했을 때 발생하는 파울, 즉 바다의 괴물이 바로 그것이다. 이 6연장 괴물은 인간의 조작 없이 추적, 조준, 발사할 수 있다. 분당 4.500 발휘 속도로 20mm 텅스텐 탄을 발사한다. 초당 75발이다. 말 그대로 납으로 된 벽이다. 시스템이 드론을 식별하자 아무런 경고도 없었다. 고음의 와인 소리와 포효하는 포효, 그리고 침묵만이 흘렀다. 드론은 사라지고 위협은 무력화되었다. 파편만 남았다. 4월 2일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이번에는 4대의 드론이 각기 다른 방향에서 접근했는데 이는 방어망을 과부하시키려는 명백한 시도였다. 하지만 트루먼호만 그런 것은 아니었다. 호위함이 있었다. USS는 엄중하게 SM-2 두 발을 더 발사했다. 트루먼호 소속 항공단의 그라울러가 비행 중 드론 한 대를 교란시켜 조종력을 잃고 바다에 추락하게 했다. 마지막 드론, 그중 가장 빠른 드론은 15마일, 약 24km 이내로 접근해 위험할 정도로 가까이 접근했다. 하지만 다시 한번 항공모함의 내부 방어막은 견고하게 버텼다. ESSM 발사기가 작동했다. 개량형 시스페로우 미사일은 이처럼 몇 초가 중요한 순간을 위해 개발된 단거리 요격 미사일이다. 탐지 대기열에서 2초도 안 되는 시간에 발사되었다. ESSM 이 목표물에 충돌하여 공중 폭발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 동안 단 한 명의 승무원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명도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해군이 매일 이 훈련을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투 훈련, 대응 타이머, 다층 방어 전략. 이 수병들은 단순히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근육 기억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트루먼 항공대는 준비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F-18 슈퍼 호넷은 무장하고 연료를 보급받았습니다. 그라울러는 교전 패턴을 계속 조작했습니다. 호크아이는 상공에서 하늘을 스캔하며 25.000피트 상공에서 전체 교전 상황을 조율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갑판 아래에는 이미 화력팀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피해 통제 부대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의료시설도 준비되었습니다. 적의 수역에 떠 있을 때 예비 전력은 사치가 아닙니다. 생존을 위한 것입니다. 이 시스템들은 단순히 작동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압도적으로 우위를 점했습니다. 모든 드론이 공격 범위에 들어오기 전에 요격되었습니다. 준비 상태 외에는 경보가 울리지 않았습니다. 피해 보고도 없고 사상자도 없었습니다. 파도 속에 휘어진 금속 조각만 남았고 지켜보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분명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항공모함을 공격하려면 1달러짜리 드론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와야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심리적 측면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트루먼호는 단순히 방어만 한 것이 아니라 공격자들에게 굴욕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요격된 모든 드론은 발사 지점으로 무음으로 실패를 방송했습니다. 발사된 모든 포탄은 미 항공모함이 그저 떠다니는 것이 아니라 반격하고 또 강력하게 반격한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후티 드론 팀을 지휘한다면 다시 도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죽음을 바라는 마음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전투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포탄이 거친 후 미국이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해군은 단순히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 해군이 하늘에서 드론을 없애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계속 나아갈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다시 생각해 보세요. 4월 1일과 2일 공격 이후 그들의 행동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마지막 드론이 공중에서 증발한 지 몇 시간 만에 공격 명령이 초안되었습니다. 위성 정보와 드론 감시를 통해 예멘 서부의 외딴 사막 지역과 해안 능선에 흩어져 있는 후티 반군의 유력한 발사 지점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임시 발사대가 아니었습니다. 위장된 견고한 진지였으며 일부는 민간 기반 시설 근처에 묻혀 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후티 반군이 미처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해리 S. 트루먼은 단순한 방어용 부유 비행장이 아닙니다. 공격용 거대 항공기입니다. 이제 항공모함들은 공격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선제 공격을 감행할 것이었습니다. 4월 3일 새벽 4시 발사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발사 준비 완료. 비행갑판의 표적이 확인되었습니다. F-18 슈퍼 호넷 12대가 대형으로 정렬했습니다. 엔진은 윙윙거리고 날개에는 정밀 JAEMM과 AGM-88 미사일이 탑재되어 미사일을 공격했습니다. 아직 어두웠지만 애프터버너가 항공모함을 마치 두 번째 일출처럼 밝혔습니다. 타격 부대도 무작정 공격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보 항공기 2-D 호크아이와 MQ-9 리퍼가 실시간 감시를 제공했습니다. 해군은 보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위협의 근원을 외과적으로 차단하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 공격은 후다 인근 드론 저장 시설을 공격했습니다. 2차 폭발이 확인되었습니다. 연료, 탄약, 전자장비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그 후 후티 반군이 통제하는 영공을 고속으로 돌파하여 타에스 쪽으로 내륙으로 이동 중인 이동식 발사대를 파괴했습니다. 한편 에이든만에서 작전 중인 미 구축함은 수직 발사대에서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을 발사하여 수백 마일을 비행한 후 드론 공격을 지휘하는 레이더 시설과 지휘소에 충돌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총격전이 아니었습니다. 예멘 땅에 새겨진 메시지였습니다. 펜타곤은 짧지만 명확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우리 군대에 대한 모든 공격에 단호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우리는 갈등을 추구하지 않지만 위협이 우리 함선에 도달하기 전에 제거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미국만의 대응이 아니었습니다. 해리 S. 트루먼은 동맹국들과 협력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해군의 프리깃 R-4와 영국 왕립 해군 구축함 또한 고도 경계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두 함 모두 센서 데이터를 제공하고 미 해군 자산과 공조하여 인근 영공을 순찰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다국적 해군 동맹이 국제 해역에서 실시간 드론 방어와 반격을 조율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바로 이것이 전력 투사입니다. 트루먼호의 분위기는 집중되고 날카로웠습니다. 승리의 기쁨은 없었고 오직 전문성만 보였습니다. 조종사들은 임무에서 복귀하여 보고를 받고 재무장했습니다. 갑판원들은 사출기를 청소했습니다. 지휘부는 위협 지도를 업데이트했습니다. 가동 중단 시간은 없었습니다. 적대적인 해역에 있을 때는 항상 다음 공격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이는 단순히 트루먼호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해역은 전 세계의 화물을 운송합니다. 유조선, 화물선, 식량, 석유, 매주 수십억 달러의 무역이 홍해를 통과합니다. 후티 반군이 이곳을 접근 금지 구역으로 만드는 데 성공한다면 경제적 충격은 엄청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해군이 강력하게 반격한 이유입니다. 오늘 드론 한 대가 침투했다면 내일은 10대가 더 침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앞으로는 더 큰 그림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이것이 세계 안보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다음 드론이 침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여파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공습은 끝났습니다. 갑판은 가라앉았지만 긴장감은 여전히 고조되어 있었습니다. 4월 3일 미국이 반격한 이후 이 지역은 갑자기 평화로워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지정학적 허약고였던 홍해는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초대형 항공모함이 표적이 되고 드론이 하늘에서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 메시지는 공격자들에게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 공격이 단순한 일회성 공격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후티 반군은 사우디 석유시설부터 밥 엘만데 해협의 상선까지 모든 것을 공격하며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하지만 해리에스, 트루먼호를 공격하면서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아무리 크고 훌륭한 선박이라도 접근 금지 구역은 없다는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홍해는 여전히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다음 드론 공격은 더 똑똑하고 더 빠르고 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전장은 변화하고 있으며 해군도 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수비수들은 단순히 따라잡는 데 그치지 않고 한 번이 교전에서 승리하고 있습니다. 긴장이 계속 고조된다면 홍해에서 대규모 충돌이 발생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억지력만으로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 분석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더 많은 군사 심층 분석을 구독하세요. 그리고 알림종을 눌러 다음 기사를 놓치지 마세요.